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EU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관세 부과 고려, 테슬라 어부지리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EU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결국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전기차의 관세가 지금 10%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결국 미국 수준의 중국 전기차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 시행이 됐죠. 이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국 전기차가 선택한 차선책은 바로 유럽. 특히 지금 중국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또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출을 해야 되고, 수출의 차선책으로 보는 것은 지금 동남아와 유럽입니다. 미국 못 가고요. 한국은 지금 현대차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온다라는 것보다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결국 LFP 전기차도 안 되고, 그리고 NCM 배터리 전기차도 현대차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유럽 전기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극심하게 적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 우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또 가성비가 괜찮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 전기차를 막지 못하니까 결국 법적으로 막겠다라고 EU 집행위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보조금 조사. 특히 보조금을 받아서 성장한 중국 전기차를 정조준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성장하지 못하던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의 제품도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까지 반보조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를 맹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EU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관세 부과 고려 테슬라 어부지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밸런스가 13일날 발표를 했는데, EU의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유럽 의회의 연례 연설에서 중국 전기차를 맹비난하고 나섰죠. 글로벌 시장이 저가 전기 차량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들의 낮은 가격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유럽 태양광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잊지 않았다. 결국 유럽 태양광 업계에 많이 쑥대밭이 된 다음에 결국 막아냈고, 지금 하나솔라가 지금 다시 유럽 태양광 시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때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중국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과오를 다시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친환경 산업 핵심으로 떠오른 전기시장에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뒤처져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러한 모든 유럽의 조치가 디리스킹의 연장성이라고 보고 있으면 되고, 이것이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의 디리스킹이 미국의 디리스킹도 했지만 유럽의 디리스킹을 시작을 할 건데, 결국 이 시발점이 전기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에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될 것.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가 조정될 것이고, 조정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을 조정한다는 게 이 관측이 나오갔습니다. 현재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0%,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7.5%로 이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 수준으로 중국 전기차 아니면 중국차에 대한 관세를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EU 차원에서 완전히 막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 생산 유럽 브랜드 자동차도 검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런치는 이번 보조금 조사는 테슬라, 르노, BMW 등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대상이 된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중국계 자동차 회사예요. 중국계 자동차 회사이고 브랜드만 테슬라, 르노, 테슬라는 제외하고 르노, BMW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유럽 자동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죠. 유럽의 낮은 관세로 인해 빠르게 유럽의 시장을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이다. 결국 중국에서 넘어온 모든 전기차가 이 대상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유럽 내 중국 전기차를 보면 테크크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U 내 중국 전기차 업체 시장 점유율이 현재 8%에서 2025년 15%까지 늘 것이다. 2배 가까이 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전기차가 더 급속하게 많이 팔리는데 지금 많이 늘고 있지는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202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때 맞게 되면 너무 늦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올해 상반기 유럽 9개국 내 중국 전기차 수출은 약 35만 대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EU의 중국 자동차 수입은 4배나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 전기차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회사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비아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서 1월부터 7월까지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등록이 130% 증가. 비아디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량은 323% 폭증.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비아디를 중심으로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브랜드 전기차 등록은 36% 증가에 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유럽 전기차 성장이 꼴찌이고 테슬라가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보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성장성이 너무 낮은 유럽 전기차입니다. 비아드를 비롯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상반기 유럽 자동차 등록은 130% 이상, 테슬라를 비롯한 미 업체들의 성장은 103% 성장, 유럽 업체와 같은 경우는 36% 성장. 이 수치만 봐도 얼마나 지금 유럽 브랜드 전기차가 성장하지 못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이번 보조금 조사는 중국 전기차를 막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였던 테슬라에 상당한 어부지를 않을 전망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거의 19%. 이는 1년 전인 12%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성장한 상황이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로 7월 말 기준 14%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는 5%. 그런데 이번에 반독점법?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EU 간 무역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번이 시작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EU의 관세 조정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U를 시작으로 해서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우선시하는 보호주의가 확산될 듯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연쇄적으로 각국이 보조금을 뿌리고 관세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중국의 보복도 우려가 되는 거죠. EU 제조업에서 중국 제조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자재와 1차 부품을 EU 제조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EU도 이 허들을 높이게 되면 한국의 배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것들을 수입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중국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합작사를 만들고 한국의 기업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단독으로 하고 들어온 그 기업은 어떻게 될지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뚫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샘 로우 영국 컨설팅 업체 플린트 글로벌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중국의 보복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행동은 중국의 보복을 예상하고 한 행동이다. 결국 디리스킹을 해야 되고 유럽이 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면서 가장 뜨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히토류 제2의 나라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리튬 이야기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전투기도 사고 헬기도 사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 아양을 걸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EU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럽 업체들이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시점을 너무 늦게 놓친 탓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이미 미국과 중국에게 빼앗겼고 한국의 현대차도 여기에 끼어든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 탓에 혁신 속도도 느리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중국의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EU 모델에 비해서 20% 저렴한 수준인데 이번에 관세 자체를 10%에서 27.5%인가 27.5%까지 올린다 해도 이 가격을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아직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포화된 자국 시장과 미국의 견제로 EU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을 무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다시 가격을 조정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중국의 보조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EU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세력 약화에 미국 세력도 강해질 수 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EU의 디리스킹 자체가 미국의 디리스킹에 보조를 맞춘 경향이에요. 원래는 미국이 디커플링을 주장을 했었는데 디커플링하면 우리 너희들하고 못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너희 상무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너희 의견 받아들이겠어. 디리스킹 해볼게. 그래서 같이 짝짝꿍해서 디리스킹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다른 모든 일들이 디리스킹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의 세력이 약화가 되면 미국이 견제 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관세 인상의 배경은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디리스킹의 본격 추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미국이 유럽의 최대 파트너로 다시 부상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이 가장 최대의 였었는데 이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EU가 독립적으로 무역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미국에 발맞춰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마커스 베렛 글로벌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 이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동일한 입장을 견제하고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장애물을 더 크게 만들려고 압박을 해왔다. 이런 압박이 EU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맹비난하는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날 이렇게 발표했죠. 중국은 EU의 이러한 결정에 고도의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한다. EU가 하려는 조사가 공정 경쟁을 빌미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라는 것으로 적나라한 보호주의.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보호주의 맞습니다. 미국도 보호주의 하는데 유럽이라고 보호주의 안 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보호주의 때문에 중국이 피를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죠. 히토리에 대한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다. 물론 이 지역이 개발을 하려면 인디안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이 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리튬 광산이 있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결국 이 발표 자체가 이러한 유럽에서의 이러한 발표 후에 바로 나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사를 다 끝낸 상황이에요. 끝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제가 들어봤냐면 지금 중국에서 히토리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히토리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일본 사태를 보면서 히토리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그러면 한번 중국이 무슨 히토리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점유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국 땅에 무슨 히토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어떠냐? 다 있다. 우리는 다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도 이 소식을 들었고 중국이 이 히토리움 문제 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해도 지금 하나하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미 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해도 미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세력, 그리고 호주, 이제 베트남까지 여기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당연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브릭스에서 세력을 넓히려고 했었는데 이 인도가 지금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브릭스에 또 아르헨티나가 지금 포함이 되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페루 이러한 쪽에서 또 히토류,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서 히토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지금 미국의 휘하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유럽의 이런 것, 결국 디리스킹의 일환이고 이러한 것들을 중국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정말 끝내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